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일요일 10시에도 어김없이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미국장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원래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이고 해 가지고 저도 좀 이 금요일 시장을 좀 봤었는데, 이제 고용이 이제 비고용이 뭐 깜짝 증가를 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어 이제 발표하자마자 쭉 1%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본장에서 바로 꼬리 달면서 양전하더니 그다음부터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시세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시세의 역방향을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죠. 이번 연휴에도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도 더 이상 빠질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120평을 꼬아서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 바닥권을 만들었는데 악재가 나오니까 단기에는 밀릴 수 있어도 본장에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의 반등이 과연 금리를 끌어내릴 것인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날 이제 그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채권에 대한 투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냉정하게는 채권의 진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럭키한 이 흐름이, 그러니까 16년 만에 이제 그 5%대 금리를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밀렸는데 16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장기 투자 대기자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로 인한 파생의 많은 상품들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주식에서 로스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물량들을 조절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지금의 금리가 막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 기대감으로 따라붙고 그 주식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TMF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상치 않게 3차 갭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단기에 돈이 필요한데 저기에 들어가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시간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아래에서 매수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시간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전략을 짜 가야지, 단기에 이 흐름이 금리가 꺾여서 뭐 한다? 예전에 혹시 그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갭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저 갭을 메우지 않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많이 올라왔던 부담 버리고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의 저흐름이 꺾이고 뭔가 반전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갭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리가 갭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 흐름들이 아무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는 게, 과연 이제 시장의 이 반등이 금리를 끌어내릴 흐름이 있는가. 우리 보통 이야기 드리죠. 우리 시장은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목을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은 지금 지수를 종목들이 멱살 잡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그 시장을, 주식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반대로 바뀔 것인가?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구간이다.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이 그 주식시장이 좀 밀려 내려와서도 매수를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수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은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고 지지력이, 그러니까 좋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구간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 리바운드를 과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또다시 어깨를 맞추고 내려올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래와 같은 종목들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연휴 중간이라서 내일 한글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저희 대박 이벤트 내일까지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그쵸. 종목을 그냥 봅시다. 왜냐면 그 지수 차트를 볼까 했는데 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보고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어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 선물 흐름인데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쭉 밀려 내렸고, 그리고 나서 본장 시작되자마자 눌림이 있었지만 꼬리 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만약에 매매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슈에 계속 치중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도 올라올 때 매도에 승부 걸어요. 분명히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는데 여기에서 정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역방향을 보게 되어 있고 계속 올라가는데 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슈는 참고로 하고 시세를 믿는 것이 맞다. 뭐 솔직히 요즘에는 다우를 신경 쓸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살짝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죠? 요런 느낌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 어깨자리 요런 자리들까지의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이야기 드렸죠. 요렇게 해서 갭 메우는 자리까지 중요하다.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때 저점이 467.28, 그다음에 고점이 메웠네요. 메우지 않았으면 여기서 갭 상승을 기대해 보면 단숨에 이 일목 상단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갭을 메워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갭 메우고 떨어지는 것들은 뭐 비일비재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우리 장이 쉬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정도. 왜냐면 이 정도 흐름이면 다시 1%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바로 갭 메우고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억울하겠죠. S&P 500도 이제 4,300 라인 장악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22평과 120평이 맞물리는 가운데 요런 자리 이렇게 양봉으로 관통해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목자리까지, 그렇죠? 요런 자리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요런 자리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이탈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 다 요렇게 찍고 올라갈 때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예쁜 봉을 만들었죠. 이런 봉을 만들었으면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 그쵸, 어떤 흐름이냐면 요렇게 지지 라인이 이탈하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어서 전자를 깨졌고, 그러니까 하락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잡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잡혔죠. 그러니 전자를 잡고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니 일단은 얘 이제 그 중간에 가는 목표치가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요런 자리까지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얘를 들어가긴 좀 만만치 않겠죠. 왜냐면 지금 122평, 일목, 목표 자리까지 걸리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가 온다라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원래 전저를 잡아챌 때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는 따라가기 좀 만만치 않다. 차라리 120평 맞고 떨어져 가지고 요런 자리들 다시 확인되면 이런 자리들 들어가는 게 좀 더 맞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삼성전자 매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듯이 애플을 매매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매매적 관점으로는 좀 아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테슬라는 좀 이렇게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악재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을 때 자체 이슈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의 어떤 기운들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그러면 애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여전히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벤처처럼 움직인다? 스타트업처럼 움직인다? 뭐 변동성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결국은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찍어야지 여기서 조금 줄이신 분들이 다시 담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하면 이제 여기보다 아래니까 잡아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230불 아래자리에서 잡아야지 그 윗자리에서 잡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매한 반등에서는 홀딩자만 가져가는 거지 신규 매수자가 여기에서 들어간다. 혹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매수를 위한 핑계일 뿐이에요. 장기 투자라고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180불 아래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막 물렸는데도 '난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라는 그런 이 자기 위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계속 이제 어떤 투자나 어떤 매매를 하든지 물리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 결국은 신규 매수는 아무리 급해도 230불 아래, 장기 투자는 180불 아래 이후 구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위에서는 사실상 홀딩자의 몫이지 못 먹어도 그냥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갬블 디드로 한번 내려오게 되면 기다렸던 분들도 괜찮은 찬스가 된다라고 봤는데 오지 않고서 심지어 120평도 닿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얘가 제일 센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굉장히 어설프게 우리 그 코스닥이랑 좀 비슷하죠. 요런 방식으로 좀 만들려나 뭐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등했을 때 475불 라인 전후에서는 혹여나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서 다시 아랫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요 갭자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어떤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얘 고점을 넘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꺾이든 뭐하든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애플을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런 자리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분 라인을 결국은 사수해 냈죠. 저 이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올라갔으면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다시 여기까지 눌리지 않고 22평만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공격적이라고 그러면 이 금요일날 발생한 요봉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저점 이탈 코스로 따라잡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가능하고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다시 1분 라인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 때 뭐 더블업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본물량 들어가도 충분히 한 턴만 잡게 되면 만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럼 전략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TQQQ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본 종목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지만 지금 얘도 굉장히 정직하게 잘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는 지금 맥스 구간은 요 구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 꺾이고 나서 하락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120평도 수익 담보 자리는 맞는데 너무 짧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본절을 걸던가 아니면 손절 나가면 그냥 운이 없구나 하는 거고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MF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 수익률로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흐름이긴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명확한 거 갭, 그쵸? 갭, 그 다음에 갭.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1번 자리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테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2차 갭이 발생한 여기서부터는 본 종목을 모르는 분들도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구간들은 굉장히 빠르게 메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들썩임이 조금만 자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금리 인상을 차라리 발표해 가지고 점도표가 한 틱만 올라간다라 그러면 1bp만 올라간다라 그러면 얘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물려 있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상관없어요. 시간에 투자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매매 조건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꾸 이 갭보다 아래로 단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흐름이나 이 종목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막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는 지금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더 매수할까? 더 매수할까? 여력이 없으면 그냥 두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렇지 않고 막 어우 또 빠지네 또 빠지네 이러고 있으면 이 종목의 특성이나 흐름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로 넘어오게 되면 제가 가스 이야기 전에 이 보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 이제 너무 저가였기 때문에 액면 변압을 해 놨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 박스 상단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얘는 이 정고를 넘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가스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얘는 지금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짜 3.36불을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전으로 치면 잘해야 2.7불 이런 라인 올까 말까인 거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를 들고 있는 분들은 야 이제 추세 돌파해 가지고 다시 5불 때 가나 이런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 반등도 일정 수준 반등했다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이전에 갖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하고 싶었던 3.311 이런 구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힘으로 2.876을 잡아챈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월물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프리미엄 또 100p 이상을 먹고 들어가면서 바뀐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지금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 돼 버렸고, 2.876이라는 자리도 물론 이제 올라타니까 매수 추격한다 뭐 그런 관점을 가져도 괜찮지만, 냉정하게는 지금 매매하기 어려워졌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가스를 다시 매매하기는 매도 쪽도 어렵고 매수 쪽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굳이 매도 쪽을 노리신다라 그러면 이 쌍봉 패턴 정도? 그러니 지금 웃긴 게 보통 2.876이라는 자리를 꾸준히 제 방송과 전략을 함께 하신 분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저항 자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11월물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지금 지지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세 출발 만들고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매도도 매수도 함부로 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지만 굳이 매도를 노린다라 그러면 지금의 저 2.5 라인 부근, 아니 3.5 라인 부근, 요 부근에서 이제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3.5에서 3.6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올해 내내 매수 전략으로만 썼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껄끄럽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쪽 다 그냥 프리미엄만 엄청히 빼는 거죠. 별로 그런 흐름들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보게 되면 원유는 이야기 드렸죠. 94불 라인 올라왔다 깨질 때 매도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라인 깨져 가지고 고민할 틈도 없이 줄줄줄 빠지고 있고, 지금 뭐 매도 추격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77불 라인 부근에 120병 형성돼 있고 마디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요런 리바운드 정도, 그리고 만약에 요 자리에서 그냥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고민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94불 라인 쌍봉 자리에서 매도를 고점 넘어가는 것을 컷으로 치시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봐야지, 이미 시세가 나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 저거 추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연휴 때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그 교육 방송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시세의 출발 때 이런 자리 깨지고 있을 때 요런 자리에도 못 치면서 여기에서 막 뭘 따라잡아서 이국 포기라도 먹어야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역으로 한 번만 잘못 걸려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먹고 손실은 커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저는 전략을 그렇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이벤트 마감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네이버에 차트기술 사관학교라고 치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라이브 오늘 아닙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